안녕하세요. 계약력을 높이는 상담 프로세스. 자, 앞으로 4시간 동안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눠볼 건데요. 이 계약력을 높이는 상담 프로세스는 상담 프로세스가 갖춰지지 않은 신인고 좀 일을 했었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화된 상담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고객의 관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상담을 나누고 팩트 파인딩, 클로징, 그리고 고객 관리까지 가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할 때 많은 경우에 내가 떠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모든 거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에는 항상 고객의 관심사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고객의 관심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장이냐 투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재무적인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또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나 직무별로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동일한 상담을 하시는데, 동일한 상담이 아닌 그 고객의 맞춤 상담을 제대로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담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경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듣는 거죠. 고객이 얘기하는 것에서 결국은 고객의 관심사랑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경청이 들어가지 않으면 고객이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거에 따라가셔야죠. 아니, 고객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나한테 맞춰서 내가 특별한 걸 가져가는 걸 좋아하는 거지, 제가 왜 일반적으로 하는 거에 맞춰야 되는데요.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후의 상담은 안 봐도 쉽지 않습니다. 상담은 서로 대화한다. 즉 말 그대로 상호 대하는 겁니다. 초회 면담이 가장 중요한데, 이 초회 면담에서 상담의 거의 대부분이 다 결정이 됩니다. 초회 면담을 잘못하면요, 이후에 클로징이나 팩트 파인딩 잘 안 나오고요. 클로징 쉽지 않습니다. 클로징 가서 뒤집어서 푸시한다? 아니요. 고객한테 정확한 거절 처리를 받을 뿐이에요. 초회 면담이 가장 중요하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초회 면담을 잘하고 다음 방문에 이분 또 만나고 싶네, 이후에 꼭 필요한 만남인 거를 제대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스쿨존 처벌 강화가 나왔다. 그럼 뭐라고 하죠? 이벤트가 생겼어요. 그냥 가서 하고 싶은 말만 줄줄합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는데 고객은 여기에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언제 가지?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이상적인 상담은 나 혼자 떠드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후에 서로 대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대화보다 더 좋은 거는 제대로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서로 대화하는데 정보를 정확히 전달을 해주면은 이후에는 제대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운전자 보면서 민식이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고객이 뭐라 그래요? 저 운전 안 하는데요. 평생 운전 안 할 건데요. 얘기 끝난 거죠. 대화하고 경청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요, 보장에 관심 있는 고객이 있고 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이 있으면 터치를 하실 때, 보장에 관심 있는 고객은 보장의 중요성과 보장 사례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세요. 근데 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은 어떻게 하시죠? 네, 보장의 중요성과 보상 사례 등을 대화를 나누십니다. 뭐가 되든지 간에 나는 보험 설계사다. 내가 보험 설계사이기 때문에 나는 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아니요. 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은 전혀 그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내 관심사는 따로 있어요. 이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내가 보험 설계사예요. 그래서 고객의 관심사는 무시하고 보험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아니요. 얘기를 나누셔야죠. 어떻게 해요? 보장에 관심이 있는 고객은 당연히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 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은요, 난 투자 잘 모르는데 일단 투자에 대한 칭찬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걸 먼저 얘기하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면 어때요? 잘 모르면 배운다는 자세로 대화를 하십시오. 고객은 본인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투자를 하는 본인이 지금 현직에 있는 설계사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고객보다 더 많이 알아가지고 찾아가야 되나요? 아니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런 것도 있군요라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강박에서 벗어나셔야 되는데, 상담할 때 반드시 고객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고객보다 무조건 뛰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한 사람이지만 고객은 여러분이 있잖아요. 각각의 경험이 모이면 나보다 뛰어난 경험치와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항상 내가 고객보다 뛰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칭찬과 긍정이 그리고 배운다는 자세로 대화를 나누면은 고객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걸 가져다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은 대화와 경청이 최고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상담을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 기간 동안에 수입이 이렇게 되고 지출이 이렇게 되니까 이때 열심히 모아서 이때를 쓰도록 해야 됩니다. 라이프 사이클로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상담을 다 끌어냅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 라이프 사이클에 관심이 없는 분이면요. 자, 교육 결혼 자금 나왔는데 저 독신주의인데요. 얘기 끝났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도 나는 같은 설명을 하는 보험설계사다. 같은 설명이 아니라 고객한테 맞는 설명을 하셔야죠. 재무 목표가 정해지고 나서 투자 기간 그리고 투자 성향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재무 목표를 하나 정해보겠습니다. 재무 목표는 노후라는 재무 목표를 정했어요. 노예는 뭐가 최고예요? 연금이 최고입니다. 아니에요. 왜?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30살이고 한 분은 55세입니다. 60세에 노후가 시작됩니다. 자, 보면 이분은 30년의 투자 기간이 있고 이분은 5년밖에 없죠. 이분 당연히 연금 가입을 고려할 수 있죠. 이분은 5년 돼서 연금 안 가요. 그럼 연금을 왜 가입합니까? 이분은 뭘 해야 돼요? 다시 투자 성향을 반영해서 적금 펀드 주식 혹은 부동산 경매나 갭 투자 중에서 실제로 투자 성향에 맞는 원금 보장이 정말 중요하면 이걸 하는 거고요.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으면 이걸 하는 거예요. 투자 성향에 반영되면 상품이 결정이 됩니다. 이분은요. 공시연금이나 변액 유니버셜 어느 걸 할까요? 이분 역시 투자 성향을 반영을 해야 어느 걸 할 게 나옵니다. 관심사를 체크를 하면 상품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정말 중요한 건 뭐죠? 관심사가 정확히 체크됐냐예요. 상황에 맞는 솔루션은 결국은 상황 이해가 최선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야 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일률적인 그런 거는요. 사실 네이버 찾아봐도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고객이 나랑 상담을 하는 거는 그런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만나자는 게 아니죠. 제가 어떻게 하면 최적의 상황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저한테 좀 맞춰서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냥 네이버에 나올 만한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거죠. 가족 구성원별로는 육아가 시작이 되거나 주택, 노후가 시작이 되거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거나 욜로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뭐가 되죠? 어떤 형식을 가져가건 간에 항상 결과적으로 대부분 가져가는 게 결론은 보험이에요. 보장하셔야죠. 보장. 보장하는 거는 좋은데요. 결국은 고객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어떤 걸 가져와도 보험 얘기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같은 보험이 아닙니다. 이분한테는 뭘 해야 되죠? 교육자금.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자금을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분은요. 집은 그냥 사나요? 제일 좋은 거는 청약 혹시 가지고 계세요? 이런 얘기도 좋지만 주택자금도 중요합니다. 청약과 주택자금은 양교축이에요. 집을 어떻게 잘 마련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나요? 물어보는 게 필요하고요. 노후가 시작이 됐습니다. 노후가 시작되면 치매보험 필요하죠. 치매보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노후 자금은 제대로 있나요? 이 자금이 허물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치매보험이나 건강보험이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오가야 되겠죠. 결국은 노후 자금이 핵심이고 여기에 따라가는 게 보험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거, 여기 생활자금이 필요하겠죠. 자녀들 잘 성장시키고 하는 거. 생활자금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욜로입니다. 젊은 친구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적자금이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목적자금을 제대로 잘 넣고 나면은 결국 이 기본적인 예시에 따라서 이 충분한 대화를 하고 나야 이 관심사가 체크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나야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직업 직무별. 우리 많이 보죠? 백종원의 골목식당. 여기서 자영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프로야구 선수예요. 이건 사무직이고요. 택시 운전기사나 어떤 위험직에 있는 공무원, 그리고 건물주죠. 그냥 있지만 여기는 건물주입니다.
자, 건물주가 있는데 누가 되든지 간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안보만 안 하셔야죠. 안보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 안보험이 정말 중요해요. 건물주한테 안보험이 정말 중요한가요? 건물주한테. 자, 이 자영업자가 안보험을 내려면은 뭐가 따라와야 되죠? 매출이 따라와야 돼요. 이분들의 관심사를 정확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가 뭐가 필요해요? 매출 증대가 핵심이에요. 우리 가게가 어떻게 해서 잘 되면 보험 가입하겠죠. 왜? 리스크가 증가하니까. 가게를 확장하고 종업원을 더 뽑고 매입을 더 많이 하고 매출도 늘어나면 리스크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그에 맞춰서 보험에 가입하겠죠. 자, 프로야구 선수들은 어떻게 돼요? 프로 선수들, 자, 운동선수들은 은퇴 이유가 항상 고민입니다.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느 날 제가 부상을 당하면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은퇴, 후유장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야 되겠죠. 일반 직장인들은 목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가 제일 관심사고요. 자, 택시기사분 같은 경우는 자, 공제에서 사고 처리는 대략 하겠지만 이거 외에 그 외적인 사고 처리나 등등 뭐 그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누셔야 돼요. 단지 보험 얘기가 아니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관심사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소방관들 같은 경우, 자, 우리가 보통 영웅이라고 하는 소방관들 같은 경우 위험 관리가 지금 필수예요. 그런데 많이 가입할 수 없잖아요. 그럼 많이 가입할 수 있을 만한 보험이 나오면 바로 얘기해서 해드려야 되겠죠. 건물주는요, 절세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산가가 들어가면요, 자산가들은 세무에 굉장히 필이 꽂힙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의사 고객이 있습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이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병원장이면 이쪽이고요. 페이닥터면 이쪽이고요. 개원이면 이쪽입니다. 개원이는 매출 증대가 필수적이고요. 페이닥터는 돈을 많이 모으는 게 필요한 거고, 병원장급 되면요, 세금 감면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죠? 직업은 동일하나 이제 직무까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분의 관심사를 정확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필요해요. 그게 빠지면은 얘기가 헛돕니다. 결국 뭐죠?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대화부터 잘하고 계시는데요. 요런 부분도 같이 체크하셔야 되는데 왜? 이것들이 더 많은 수익을 혹은 더 많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혹은 더 많은 제대로 된 목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니까 그 얘기를 나누셔야죠. 고객 관심사를 체크하는 게 시기별로 따라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급여를 줄인다거나 보통 뭐 급여를 다운시킨다거나 혹은 또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 매출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이런 식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고객의 관심사는 지금 뭐예요? 그럼 이번 달도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지금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심사예요. 여기 가서 뭐라고 합니까? 자, 무해지 보험으로 가성비는 높이고 보험은 많이 가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요, 지금도 고정지출이 많은데 여기에 추가적인 고정지출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고객의 관심사에 대해서 좀 더 귀 기울이시면요, 이런 현상, 시기적인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 고정지출은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이게 좀 적정하게 산정이 되는지 제가 좀 봐드릴까요? 예, 혹은 이런 고정지출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도 그게 보험적인 거에서 해결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시면은 고객은 내가 고정지출이 높은데 우리가 보통 보험 리모델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럼 보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고객의 보험료를 줄여드린다. 그리고 보장은 늘린다.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줄여들면서 무조건 보장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싸고 좋은 상품이 무조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정지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리스크의 크기를 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듣고 이해하고 솔루션 제시를 하고 그 과정에서 팩트를 받고 제대로 동의 절차를 거쳐서 사인하고 고객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거의 시작이 초회 면담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이미 가입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하나의 동의를 통해서 결국은 여러 갈래길 중에서 제대로 된 길을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은 고객이 합니다. 그런데 초회 면담에서 이미 가입의 동의를 다 끝내야 돼요. 제가 가입을 해야 되나요? 네, 당연히 저와 함께 가시려면요. 팩트 파인딩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입 동의를 이미 끝내야 제대로 된 팩트 파인딩이 나와요. 이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팩트 파인딩은 다음 시간, 클로징은 그 다음 시간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초회 면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초회 면담이 시작이자 끝이에요. 여기서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고객을 제대로 만족을 시키고 초회 면담을 잘 하셨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요. 소개해달라고 하세요. 많은 분들이 소개를 쭈뼛쭈뼛 하세요. 소개를 쭈뼛쭈뼛 하는 이유를 저는 압니다. 본인의 이익이 극대화됐거나 고객을 표현은 맞지 않지만 고객한테 좀 좋지 않은 플랜을 얘기하고 고객의 그 수익을 극대화하고 고객의 손실분을 좀 키웠거나 이런 경우에 내가 소개를 해달라니까 참 힘들어요. 자, 소개는 자연스럽게 요청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당연히. 왜? 다른 설계사들은 이렇게 못하니까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제대로 된 훌륭한 플랜을 제대로 해주고 앞으로 쭉 같이 갈 만한 사람은 누구죠? 나. 그러면 내가 오래 일을 해야죠.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소개를 해주는 걸 당연시 생각할 수 있도록 잡아주셔야 됩니다. 상담을 이끄는 기본적인 힘은요. 첫 번째 우선 나를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실력이 어떤 건지. 제가 여기 할 때 명함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명함 잘 파셔야 돼요. 명함을 잘 파셔야 되는 게 제가 보상 전문가입니다. 그럼 거기에 보상 전문가라고 파 있어야 돼요. 저는 재무 전문가입니다. 혹은 뭐 자산관리 전문가입니다. 아니요. 고객은 그러면 다 물어봅니다. 자산관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보상 전문가다. 당연히 보상에 대해서 파셔야죠. 이걸 제대로 잘 파시길 바라고, 그래서 정확히 알고 이걸 가벼운 소개를 하고 이후에는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경청하십시오. 알겠는데요. 그게 사실은 시장에서는 이렇지 않고요. 평균적으로 이렇지 않습니다. 자꾸 끊지 마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한 번, 두 번 꾹 참으세요. 고객이 얘기하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이 결국은 상담의 결과물로 이어집니다. 제대로 좋은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객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자, 고객의 관심사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이 제대로 파악된 관심사를 가지고 정확하게 뭐가 나가죠? 솔루션이 나갑니다. 이 솔루션이 정확히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객의 관심사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해당 솔루션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객의 관심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아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요, 안 좋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투자에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에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객의 모든 관심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고객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역지사지와 부채의식을 같이 활용을 하십시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충분히 들었어요. 이제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고객에게 부채의식을 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이분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상담 언제예요? 우리 언제 만나요? 이 얘기가 나와야 제대로 된 최애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서 그래서 가져오는 솔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도 하고 있고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애 면담을 최대한 서로 대화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고객이 스스로 내가 원해서 알려주는 팩트 파인딩, 최애 면담이 잘 되면 이 현상이 바로 나옵니다. 왜? 우리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까요. 자, 다음 강의는 고객이 스스로 알려주는 팩트 파인딩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